안녕하세요. 지역고용전략연구소 오현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어색한 시간이. 네. 비록 이제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방송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이 방송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을 위한 면접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면접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취업계의 찐 박사님, 그러니까 진짜 박사예요. 찐 박사가 나타났다. 네, 드디어 진홍섭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뭐 면접이니까 우리 진 박사님,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학 박사고요. 그리고 직업상담협회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관련된 일은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떤 추상적인 말 말고 현실적으로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냉철한 또 비난까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난? 비판을. 네, 많은 질문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또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에 앞서서요, 2가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라서. 오늘도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거의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 그래도 다행히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이제 이렇게 구직활동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직활동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이걸 들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항상 했던 게, 이걸 어떻게 들었는지 유튜브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댓글을 써주시면 100% 확실하지만 그게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시면 센터에 저희 강화 일자리 센터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가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모도. 성모도. 자, 이렇게 친절하게 참여 인증 단어 오늘은 성모도입니다. 그래서 말고 성모도를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종이 안 줘? 이거 한 번도 근데 실수하시는 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오히려 안 물어보면 왜 안 물어보냐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딱 가시면 강화 성모도. 라고. 강화 이번에 뭐 인상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이상 안 됩니다. 이번에 성모도로 얘기해 주셔야 오늘 이 방송을 들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끝에 안내 드릴 거고요. 2번째는 지금처럼 아주 댓글 열심히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열심히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선물 드립니다. 선물도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여행 많이 못 가죠. 요즘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니까. 자, 여기. 그래서 이 상품을 댓글 많이 쓰신 분하고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2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상품을 강화 일자리센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분 이벤트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하나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뭐죠? 면접 시뮬레이션. 남이 하는 면접을 먼저 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대비해보는 건데요. 원래 좀 남의 걸 먼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좀 우리 오 박사님과 같이 한번 좀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직자고 우리 찐 제가 박사님이 구인자 역할을 하실 거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연기이니까 너무 저 못한다 발연기한다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일단 저희가 연기의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죠? 전에 이제 잠깐 그냥 결혼 전에 그냥 이제 애들 좀 돌보는 거, 격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애 낳고 나서 좀 쉬다가 요즘 좀 쉬었어요. 계속 쉬었어요? 네, 좀 한 10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도 커가지고 이제 일 좀 시작해 보려고요. 그럼 요양보호사 일은 그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데 뭐 이거 하면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격증 얼마 전에 땄고요. 뭐 어떤 일이든 뭐 시작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전에 해본 적이 없으시고 또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어요? 뭐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그래요? 네, 배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저희한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월급은 얼마? 월급이요? 강화군청에서 혹시 말씀 못 들으셨어요? 200만 원에 수습 3개월로 지금 뭐 저희가 구인 광고를 냈어요.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궁금한 거 더 없으세요? 아,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중에 제가 또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네. 네, 예. 네. 되게 잘하시네요. 네, 여자 잘 만나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네. 자, 이제 바로 변신. 바로 변신. 들어가나요? 네. 네, 변신하겠습니다. 네. 변신. 네. 두 번째 케이스. 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들어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죠? 전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격리 사무 일을 했었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잠깐 쉬다가 얼마 전부터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해서요. 지금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군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무 관련한 과정을 저희가 컴퓨터나 이런 과정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회복지사 과정도 시작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사회복지사까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저희는 좀 그래도 경력자를 좀 이렇게 좀 원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경력도 솔직히 없으시고 좀 나이도 좀 있으셔서 조금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력자 채용하시고 좀 나이가 또 젊고 그러면 훨씬 더 적응도 빨리 하고 일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으라고 잘 알고 있지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조금 잘하는 점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사실 10년 동안은 저희 시어머님을 모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보람도 느꼈고요. 사실 작년에 좀 돌아가셔서 마음이 그렇긴 한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생활 속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항상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마치 내 일처럼 항상 모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잠깐 이제 강화군청에서 컴퓨터 배우면서 공공근로를 좀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저처럼 일한다 그러면은 정말 요양보다 저처럼 일한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더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 이런 어떤 경험과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비록 나이도 있고 이렇겠지만 경력도 없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좀 우려했던 점이 좀 해소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고요.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 회사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많이 확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사업 확장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강화읍을 비롯해서 이제 성모도 등의 세 개 기관을 좀 확장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좀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저희랑 같이 끝까지 성장하실 수 있는 분을 좀 희망을 하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는 좀 뽑고자 하지요.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혹시 뭐 좀 더 마지막으로 그러면 끝으로 뭐 저희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 면접의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이 이 요양센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영광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이제 준비한 부분을 많이 어필하려고 했지만 저는 태도적인 부분에서 꼭 정말 훌륭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인사부터 하시고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너무 이게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직자들이 그러세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별로 그 사람들한테 좀 부족하지 않나? 항상 그런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눈도 못 마주치고 자기가 잘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물어보면 아까 같이 저희가 좀 일부러 압박 면접은 아니지만 저희는 좀 경력자를 뽑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거기서 경력이 없어서 위축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 없지만 그거와 유사한 어떤 자기 유사 경력 어머니 모셨던 경력은 경력자를 좀 이렇게 좀 원하는 편이에요. 사실 10년 동안은 저희 시어머님을 모셨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했던 1, 2년 의 경력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구인자한테는 뭐 최고의 어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잘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시켰을 때 물론 잘하는 진짜 경력자를 실망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뭔가 요구가 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뭐 자기가 요양보호사 경력이 10년 정도 있고 그러면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우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불구하고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어필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처음 맞춰보는데 감동받았어요. 아, 감동을 네. 받을 정도로. 요양보호사는 첫 번째 특히 이제 한 번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네네, 짚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짚어보죠. 물론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정말 두 번째 케이스는 극단적인 사례긴 해요. 저희가 그렇지만 첫 번째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가장 좀 문제 있었던 거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짚어서 일단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어떤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면접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그런 사람과 만나는 과정이고 또 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의리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부족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저도 이 회사에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저런 질문을 한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내가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도 그 회사를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대1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그냥 무조건 붙는 게 목적으로 면접을 잘 보겠다, 뭐 좀 속여서라도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거짓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솔직히 말하면 한 달, 두 달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을 면접해봐라 라고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너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면접을 보세요. 인사를 못했어요 우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자신감이 네네. 없어서 그런데 네네. 특히 왜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분명히 일하고 싶지 않아서 온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일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안 해봤다는 어떤 그런 좀 자신감 결여가 가장 크죠. 위축되는 그렇죠. 스스로 네. 자기가 그냥 근데 그 일을 해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했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에 오면 또 새로운 일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내 일을 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면접관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오셔서 일을 잘 배울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잘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우선 자신감 결여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서로 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만 좀 안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인사를 못한다. 이거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를 뽑아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1대1 관계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면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정답을 말하느냐. 이를테면 시험 보는 거 같이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끝이에요. 대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는 서로 이끌어내가는 건데 면접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좀 뭐 경력 단절도 있었고 또 다른 직업을 가졌다가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합을 맞춰서 잘 할 수 있을지, 이 회사 사람들과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지,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먼저 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인사도 좀 뭐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하기 전에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우선 인사를 좀 하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 요즘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를 안 해요. 뭐 옆에 있는 옆집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합니다. 또 다른 거 또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는 있는데요. 버스를 타실 때 버스 기사분한테 인사를 하라고 시켜요.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되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면 그 기사님을 또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진짜 신기한 거는 그 기사님이 저한테 저를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세요.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를 하려고 인사하는 것이 아닌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인사를 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기사님한테도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기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고 힘들고 출근길 좀 뭐 힘들잖아요. 사람도 많고 막 그쵸. 복잡한데 기사님한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이 주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면접에서도 면접관한테 인사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자연스럽다.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훈련을 저는 네. 면접관에서 한다라는 각오를 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면접 장소라는 그런 좀 이렇게 압박감을 가지는 장소에서 절대로 자기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생활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태도의 문제다. 그렇죠. 내 태도 중에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우리가 결국 면접은 네. 대화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고 네. 그 출발은 인사다. 네. 인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 항상 연습하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참 표정도 중요한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이 표정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런 궁금한 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자 웃긴 웃는데 이걸 밑을 보고 웃을지 뭐 뒤를 보고 웃을지 그쵸. 그러니까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시선도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근데 우선 이제 눈 쳐다보면 저희 그렇죠. 동양에서는 네. 굉장히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눈보다는 눈 바로 밑에 뭐 코나 인중 쪽을 보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웃음을 치다 보면 서로, 눈웃음요? 네, 서로 눈웃음을 어떻게 눈웃음 쳐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세요. 눈웃음을 친다. 저 특히 눈웃음. 여성분들이 잘 웃습니다. 잘 네. 웃는데 예. 사진 찍을 때는 정말 이뻐요. 네. 이거 그분들 뭐 인스타나 좀 더 이렇게 뭐 자기들의 SNS 같은 거 하다 보면 정말 이쁜 얼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들 평상시 얼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쁜 척 할 때는 이쁜데 평상시 얼굴은 이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볼 때만 이쁘다는 거. 사진 찍을 때만 이쁘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웃을 때 얼굴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느냐. 아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자신감은요. 절대로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생기지 않아요. 자신감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효능감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성공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그런 시대에 면접 볼 기회도 없고 면접을 또 성공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신감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신감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거,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낙연님은 시선을 이제 어떻게 정확히 이제 사실인데 아까 말해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시선은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네. 이렇게 첫 눈을 이렇게 네. 보면 째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눈 풀고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쳐다보면 네. 되고. 사진 찍을 때처럼 사람을 보면 돼요. 그렇죠. 사진. 네. 우리도 사진 항상 찍을 때. 시선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계속 보고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죠? 근데 여기를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 굉장히 네, 자연스럽죠. 제가 아직은 솔직히 내가 좀 처음이라 이 카메라가 여기 있는지 그렇죠.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네. 찐 박사님의 시선이 이제 불안정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왠지 불안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 예. 계신지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 시선이 마주치지 않은 건 굉장히 특히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아주 그렇죠. 위대한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되게 불안정해 네. 보이는 사람. 사실 저도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네. 이제 그 사진 찍을 때는 되게 뭐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는데 네. 평상시 그 남성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인상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남성 컴플렉스가 뭔가 뭐죠? 좀 이렇게 마초적인 얼굴 표정을 해야지만 되게 인상이 멋있다라는 인상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남성분들 그런 생각 많으실 거예요. 예, 남성분들 아니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마초적인 거? 아니 그게 아닌데 거울을 볼 때도 아. 제대로 1초 이상 안 쳐다봅니다. 거울을. 어떻게? 남자들은 흔들어요. 아 이거 막 이렇게 흔들고 공포의 안티제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막 식으로 이런 거 제 얼굴이 어떤 인상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아 근데 그러다 어떻게 보면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사진 보고 알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니 얼굴이 네,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영 안 좋아요. 인상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럼 이제 거울- 사진 찍기 연습도 좀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저는 특히 셀카- 여자분들은 잘해 그래도. 여자분도 잘해요. 근데 셀카가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셀카 찍다 보면 찍을 때만 그 인상이 유지되는데 하지만 그럼 이런 거 좋겠네요. 시선 처리는 카메라 같은 거 좀 그렇죠. 놓고 동영상으로 네, 동영상으로 연습하시면 네, 그렇죠. 되겠어요. 약간 동영상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냥 쳐다볼 때 신선한 1분 이상 그 표정을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힘든 미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1분 동안을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네. 1분 지난 다음까지 그 유지하는 것까지는 네. 바라지 않습니다만 1분 이상 네. 맞죠? 안 어울리지? 안 어울리세요? 제가 이거예요, 맞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웃어도 되나 네, 모르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동영상을 찍으면서 네. 시선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평소에 어쨌든 생활 속 인사. 생활 속 인상을, 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제 네. 항상 보면, 뭐 관상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접 보면 네.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용보다 한 80%의 비언어적인 태도가 그렇죠. 중요하다. 네, 이런 중요하죠. 얘기를 지금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 같은데 저도 제가 지금 면접관 활동도 많이 하고 네. 이런 어떤 면접 특강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남들보다 좀 뛰어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피면접자 입장으로 네. 1년에 한 번씩 면접을 봅니다. 네네네. 예, 직접 한번 이 면접을 보면서 면접자의 그 느낌을 갖고자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제일 좋았던 거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회사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 직원들이. 그렇죠. 정말 이 회사는 좋은 회사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회사나 면접 가기 전에 네. 면접관한테 가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면접을 안내해주는 사람, 심지어는 뭐 건물 뭐 해서 안내해 주시는 경비하시는 분들부터 안내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먼저 인사를 하고 면접 장소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인상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옷차림이 좀 걱정될 수도 있어요. 예. 아까 뭐 약간 흰머리 염색해야 그렇죠. 되냐. 흰머리 염색해야 되냐. 예. 그런 또 질문도 있었고. 근데 굳이 뭐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어때요? 근데 복장이라는 거는 네, 어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머리 모양은 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면접을 위해서 그럼 옷을 사야 됩니까? 머리 염색해야 됩니까? 염색해야 됩니까? 자, 그럼 머리 염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얼굴이 흰머리가 어울린다면 흰머리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검은 머리가 좀 더 젊어 보이고 좀 생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것도 그냥 요즘에는 남성들도 화장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코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나쁘다, 좋다라는 건 없거든요.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데 흰머리가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흰머리 꼭 염색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검은 머리로 해서 뭔가 좀 젊은 어떤 이미지를 좀 어필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쪽으로 좀 살고 싶다라고 하면 염색도 저는 그렇게 귀찮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는 그거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어디 미팅을 간다든 어디 네. 중요한 자리에 신경 써서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면접 어쨌든 구인자도 시간 낸 건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분이 신경 썼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아무래도 세수 몇 번 한 거와 네. 안 한 건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 저 오늘 좀 신경 써서 왔거든요. 저는 신경 안 썼어 오늘. 제가 얼굴이 오늘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근데 이 신경 쓴 것과 안 쓴 건 성의 문제인 네, 거죠. 네, 네. 오늘 성의 없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얼굴에 성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원래 성의가 네, 없으신 얼굴에 거예요. 성의가 없었는데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성의로 다시 태어나면. 그래서 성의 있는 태도가 또 어떻게 보면 옷차림이니까 네. 근사하게 빼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좀 신경 써서 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왔는데 이 사람이 좀 신경 쓰고 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정도는 되는데 그냥 집에서 너무 편한 옷으로 면접 그렇죠. 본다라고 하면 있어요. 근데 꼭 계시죠. 동행 면접 가면 정말 네. 어떻게 막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꼭 슬리퍼를 끌고 오는 애도 있고요. 근데 슬리퍼. 근데 진짜 이거 봤을 때 추리닝인데 추리닝이 아니래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 등산복을 입긴 입으세요. 네. 등산복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언제 봐도 며칠 계속 입으신 것 같아. 그럼 사실 제가 같이 동행 면접 갈 때 굉장히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반바지 이제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네. 반바지를 입고 네. 면접을 보면 안 되겠냐라고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더운데 요즘같이 더운데 그러니까, 아우
뭐 어떻게? 그쵸. 근데 자연스럽게 하려면 회사를 괜찮잖아요. 만약에 다니실 때 반바지 입고 출근할 수 있는 곳이면 반바지 입어도 된다. 근데 회사 출근한다고 생각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 회사가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굳이 면접 장소에 반바지를 입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근해서 입을 수 있는 옷 정도로 갖춰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출근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매너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구직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반바지 입고 출근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또 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을 수는 있겠지만 출퇴근할 때 어떤 그런 복장 정도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매너적인 부분에서 우리 김규진 의원이 정리를 잘하셨네. 네. 복장은 성의 있게, 표정은 밝게. 네. 예, 한 줄로 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추자는 거죠. 네, 뭐, 그렇죠. 그죠? 서로 네. 예의 있게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네, 긴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분은 면접 장소에 이거 뭐죠? 이게 롤 있잖아요. 네. 롤까지 또 하고 오신 분도 봤어요. 전 진짜로.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긴장해서 합격. 그럴 수도 합격.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예, 예.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더니까 저는 그 친구가 왜 저렇게 해서 정신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화장실 가서 거울 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면접에서만 초점을 맞췄고 면접 대답을 어떻게 할 건가만 그것만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그거 있는 거 면접 끝날 때쯤에 그거 물어봤어요. 혹시 머리에 그 롤 말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친구가 이제 예 정신이 훨씬 멘탈이 너무 예, 제가 오늘 그래서, 너무 예, 긴장해서 뭐 그런 말도 못하고 막 자기가 면접을 망쳤다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면접 시작할 때 그걸 일부러 다 말씀하지 않고 그 다 끝났을 때 그 얘기를 일부러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당신이 그 머리에 롤까지 한 걸 잊어먹을 정도로 면접에 몰두한 정신을 저희는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끝날 때 말씀드린 거니까 집에 가실 때는 제발 그거는 좀 빼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이제 면접을 마무리했고요. 그거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합격. 근데 이제 우리 황영철님이 이런 비밀스러운 블라인드 면접보다는 오픈적인 대대다 면접으로 과정이 공개되어 지원자들이 공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블라인드 면접은 이렇게 어떤 비밀스럽다기보다 그 구직자의 정보 이런 걸 가리는 거니까 뭐 우리 찐박사님도 블라인드 면접 많이 보셨죠? 예, 저도 많이 1대1 봤는데. 면접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대다 면접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다대다 면접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좀 경력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또 살아온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돼버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면접 유형에 따른 어떤 대처법도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대다 면접은 제 대답보다도 다른 사람의 대답에 제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너무 잘하잖아요. 저는 갑자기 유축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관객이 돼서 그 옆 사람의 합격을 응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뭐 블라인드 면접이 과연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 면접도 많이 하지만 다대다 면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집단 토론 같은 어떤 그런 면접 형태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면접 유형에 맞는 그런 답변과 그런 태도도 함께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고 그 면접의 내용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제 면접을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희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면접 보기도 하고 예전에도 면접도 많이 갔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면접 보다 보면 뭔 얘기를 하는지 계속 얘기가 너무 말이 많아.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는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방언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표정에는 일그러지고 있는 거를 읽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말씀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팩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요? 잘라요 중간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다음 질문이요 하고 넘어가고 또 다대다 면접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질문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할수록 결론은 항상 먼저 얘기해 주셔라 라고 하고 뭐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라도 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전달이 됐느냐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제가 진짜 진심 어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을 부모님을 제가 병치레 수발을 들었습니다라는 말 딱 한마디만 하면 이분이 경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 면접관들 눈빛에서 이미 당신은 충분히 그런 경험을 갖고 있군요 라고 눈빛으로 줘요. 근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하고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땐 질문에 대한 답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어질 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씩 아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는 게 좋고 근데 진짜 면접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짜 그거 중에 짧게 하세요. 제발 뭐 지원 동기가 왜 여기 지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네, 어릴 때부터 쭉 얘기를 성장 과정부터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를 소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르침도 생각하시고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제가 항상 느끼지만 면접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사람들 바빠요. 그죠? 바쁘시죠? 근데 막 길게 하다 보면 정말 이거 나는 누구?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제 네. 면접자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씩이라고 말하고 네. 결론을 먼저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다른 말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벌라고. 시간 버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험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방법 있어요. 어떤 만약에 본인 소개해보세요. 특히 그럴 때 네.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두가 한 가지는 없으니까 딱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더라고요. 네. 아나운서도 잘 보세요. 말할 때 뭐에 대해서 그럼 두 가지를 이게 3회 법칙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3회 법칙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면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첫째, 둘째, 넷째. 제 경험이 있는데 네, 저희 맞아요. 면접에서 예.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세 번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와, 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세 번째는 제가 입사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빵! 떨어졌어요. 안 됐더라고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아직 얘기 못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예요. 다른 거 정말 면접은 딱 이제 질문을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면접의 모든 질문 다 100가지 질문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원 동기. 그렇죠. 그러니까 너 왜 우리 회사에 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너 맞아? 그러니까 네가 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걸 압축하면 지원 동기입니다. 이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원 동기를 억지로 짜내고 다른 내가 살아왔던 어떤 스토리랑 억지로 연결시키는 요즘에 그런 트렌드인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는 것은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여러 가지 질문에 네 지원 동기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요원부용사로 일하신 적이 없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고 따로 물어보지 않는데 왜 여기에 지원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접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왜 가지시려고 해요?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공부를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신 건가요? 그전에는 그럼 어떤 일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그 일을 안 하고 왜 우리 요양보호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지원 동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원 동기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하면 설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니라 이 직무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직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고르고 골라서 니라고 하면 안 되죠. 당신네 회사, 당신네 회사에서 나의 그런 직무를 발휘하고 싶다. 그리고 나와 시너지를 맞춰서 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모니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다 지원 동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지원자는요, 지원 동기, 그러니까 왜 이거 요양보 어떤 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도 사실 지원 동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집에서 쉬고 그냥 돈 필요해서 왔어요.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게 맞죠? 틀린 얘기는 아니야. 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돈 벌지만 맞아요. 왜 같은 근데 말이에요. 왜 우리 회사에 와서 돈 벌려고 그래? 그렇지. 라는 거거든요. 하필, 그지? 그리고 힘든데 요양보호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지. 자기 직무라는 게 다른 어떤 일도 힘듭니다. 다른 직업하고 비교했을 때 힘든데 굳이 내가 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경험이 있으면 아니면 요양보호사 경험이 아까처럼 없었지만 내가 그거와 유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살아온 경력을 짧고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일을 해왔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 그리고 아픈 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당신네와 같은 좋은 데서 나의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담백하게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그러니까 구직자 그런 네. 얘기도 했잖아요. 떼어줬어. 회사 네. 떼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강화에 막 많이 확장하시는데 막 이런 얘기하니까 아 이 친구는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에서 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알아봤어.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오는 게 정말 좀 노력이죠. 노력이고 그런 노력을 하신 분한테는 그쵸. 어쩔 수 없이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치. 예. 나에 대해서 미리 사전조사 했대는데. 아 그럼요. 기분 그러니까, 좋지. 네. 우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한테 어필하는 능력은 이게 굉장히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려면은 스스로가 좀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자격이 되나? 그쵸. 그렇죠. 할 수 있을까? 그래. 이런 고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직업 상담사 분들도 계시고 또 멘토 분들도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나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서로 한번 나눠보면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이 생기지 않은 다음에 면접을 보면 답변을 못 하죠. 그치 아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네. 뭐가 좋다고 네. 한 카더라 통신 믿고 그냥 하신 분들은 항상 딱 물어보면 맞습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좋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이제 땡. 그러니까 모의 면접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한 그쵸. 어떤 내 마음이나 신념이나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면접 보기 위한 가장 좋은 그런 훈련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다 똑같지만 하필 왜 이 일을 했고 네. 왜 하필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는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고 점검하는 게 굉장히 이게 기업 입장에서 딱 보면 네. 이 준비가 됐구나 안 그렇죠. 됐구나를 알 수 있는 척도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와 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 모자란 어떤 그런 근무 시간을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그거를 좀 더 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택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애로점과 연관해서 지원 동기를 함께 얘기해 주셔도 절대 손해가 아닐 겁니다. 근데 저 꼭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막상 면접 그렇게 잘 못 보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은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네네. 딱 이제 면접 특히 조그만 회사에서는 이 면접 서류까지 됐다. 그러니까 오라고 했다는 건 나이가 많던 그쵸. 경험이 없던 반은 오케이 한 건데 딱 면접 한 방만 잘 보면은 네네. 좋은 건데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면접 기회가 되게 없는데 뜻하지 않은 면접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면접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 나올 때 되게 힘들어요. 어떤 거?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냐고. 예.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 어떨 때는 질문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 면접 그렇게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면접관들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처음엔 되게 긴장하고 오거든요. 되게 긴장하고 와서 막 진짜 자기가 준비한 걸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주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면접 잘 보셨고요. 아니면 잘 보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라고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면접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월급이 얼마죠? 여름이간 갈 수 있나요? 이거는 면접관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제일 궁금한 게 이거는 돈하고 저건데 네, 미리 물어보셔야죠. 미리. 언제? 미리 지원할 때. 지원할 때 누구 할 낼 때? 지원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네. 담당자한테 물어볼 말이 있고 네. 면접 나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뽑아주는 사람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근데 뽑아줄 사람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닌 거를 면접 장소에 얘기한다. 이거는 저는 굳이 그때 하필이면 면접관한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 미리 되도록이면 직업상 소개했던 직업 저희 이제 그렇죠. 일자리 센터도 있고 직원도 그러니까 있고요. 네. 되도록이면 미리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네, 이런 뜻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못했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싶은 항상 꼭 주장을 하는 게 당신이 내일 가서 면접을 잘 보냐 못 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습니까를 전 물어볼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못했대. 저는 그런 실패한 면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왜 들어가고 싶었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미리 말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나서 말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뽑아만 주시면 이런 거 말고 저는 제가 뭐 어떻게 뽑힐 것보다는 우선은 제가 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더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지원자가 그 말했죠. 면접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는데 그래도 면접의 기회까지 준 게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네. 아까 몰입할 때. 그러니까 네. 네, 그게 느껴졌죠. 진정성. 진정성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나이가 많다을 그런 거 좀 이렇게 어필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간에 근데 기분도 좀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나이가 많다. 네, 나이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하면서 네. 또 경력이 없으신데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압박 면접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데 어떤 분들은 유축이 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아까 하신 분은 유축이 됐잖아요. 네. 두 번째 분은 오히려 그거를 더 강하게. 그래, 나 나이 많아. 네, 알아. 네, 네. 그래, 어떨 그러니까 거야. 잘해. 나이 못 갖고. 그래. 그런 근데 식으로. 난 이게 있어. 그렇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단점을 지르는 거는 단점을 알면서 왜 저를 뽑으려고 하겠어요? 왜 면접 정서를 왜 불렀겠어요? 그냥 면접 보려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시간이나 돈인 사람들인데 나를 불렀다고 하면 내 가능성을 보고 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한테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물어보지 않아요. 아,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분 100% 떨어집니다. 왜냐? 단점을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고 그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안 물어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심, 의구점이 없어지는 거다? 절대 아닙니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뽑을 때,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저를 뽑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는 끝으로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 내 단점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경력도 많이, 내가 요양보호사 경력이 많이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고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한마디로 하면 의구점을 미리 내가 꺼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저는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떤 단점을 커버하면서까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 낮은 친구들이 있는데 영어 점수를 안 물어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잘했다. 걱정했는데 영어 점수 물어보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안 물어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또 떨어진 것 같아. 왜냐? 토익 점수가 낮으니까 영어는 잘해요. 잘하는데 점수가 낮아서 좀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때 저는 토익 점수를 많이 못 봤습니다만 어학 실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디서 살아왔고 어떤 외국 친구랑 지금도 계속 뭐 친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꼭. 그렇죠. 그때 이제 어쨌든 보완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끝으로 할 때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러려고 그러는데 또 한 30분 얘기하면 그렇죠. 이러면 또 우리 또 우리 어머니들 갑자기 또 그러면은 일어나려고 할 때 또 마무리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짧고 임팩트 있게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그리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끝으로 한마디 쓰면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죠. 물어볼 수 있어요. 안 물어봤다면 면접관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도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절대로 나쁜 어떤 결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끝으로 임팩트 있게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어쨌든 저는 면접은 취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기회니까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조금 구직자분들한테 이제 면접을 다 떠나서 좀 이런 시기에 우리 코로나하고 되게 우울하세요. 뭐냐면은 한참 이제 뭐 취업할 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실업급여 같은 거 끝나면 또 이제 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싶기도 그렇죠. 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더 우울하신데 좀 우리 힘을 줄 수 있는 얘기들 없을까요? 뭐 우선 구직자 여러분들한테 뭐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이런 구직 활동 하시는 거에 대한 또 어려움도 많이 하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청취해 주시고 좋은 댓글 또 남겨주셔서 너무 우선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어려울 때 저도 한참 구직 활동을 저도 오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직 활동 오래 했고 그 슬픔을 또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또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또 아픔 또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로 저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보다 좀 뭐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저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뭐 다른 또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과 같이 좀 얘기할 수 있으면서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런 취업도 강의나 이런 취업 관련 진로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도 그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힘을 내주는 그런 어떤 한 분 두 분의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분들께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좀 커가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진로를 잡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말 저한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그냥 허투루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 때 저에게 진짜 힘이 됐던 그런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과 자주 좀 언택트 시대지만 언택트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다음에 강화에서 만나고 혹시 듣고 싶은 김포에는 없나요? 김포 저희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인천, 김포. 네, 김포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고 싶은 강의가 있거나 이러면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다음에 강화 일자리 잡다 이렇게 특강에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취업의 찐 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희 좋아요, 구독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같이 합니다. 이걸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